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석유 가격이 내년 내로 한 $100가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전 세계적인 리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내면서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주에서는 엔비디아 정도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항은 어제 19.4%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유럽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주로는 이제 시범 사업 얘기들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만큼 긍정적이라고 생각 들고, 중국 내에서 그리고 원래는 중앙아시아 국가 이런 정도에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유럽 내의 파트너십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주목받고 있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게 없이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도 그래도 많이 주목받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 중에 보자면 요약 테이블을 놓고 짧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북미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증가를 해서 YOY 기준으로 볼 때는 약 43.6% 컴파운드로 이 정도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이죠. 하지만 AWS는 약간씩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쉬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북미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면서 증가된 부분만큼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AWS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AWS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침투하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성장이 둔화될 때씩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요약본으로 함께하면 북미 사업부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함께 올라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배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shipping 코스트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풀필먼트도 강화했죠. 아마존 에어 같은 경우는 자체 비행기를 사서 구매하기도 하고, 현재 코스트 이쪽이랑은 조금 별개로 보면 트럭 자율주행 기업한테도 굉장히 투자비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아마존의 광고 사업이 또 하나의 신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커머스와 마케팅 혹은 광고 분야는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다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성과라는 게 한 건의 구매 전환율 이런 거를 KPI로 놓고 전략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부분에 있어서 이커머스와 빠질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 ATG 그룹이 오로라와 합병하면서 우버 ATG의 운영자는 오로라의 운영자로 이직했죠. 우버 입장에서는 스핀오프 하듯이 기존의 인력들을 오로라에 합류시키고 그 대신 지분 투자 금액을 늘려준 케이스입니다. 우버 엘리베이트가 하던 사업을 조비 에이비션으로 넘기고, 그리고 우버 점프가 하던 우버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라임으로 넘기게 되고, 그리고 우버 ATG가 하던 자율주행 개발 사업도 오로라로 넘기는 형태로 정리를 한 것이죠. 그 대신 우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트 지분도 매각하고 포스트메이트나 이런 딜리버리, 승차공유 서비스와 딜리버리 양측으로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내 역량들은 그쪽에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현재의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거의 지분 투자 형태로 많이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블룸버그에 올라온 자료를 정리해보면 플랫폼 기업인 우버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로라, 그리고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 부품 기업인 덴소, 이 4개 기업이 함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해 최초로 자율주행을 접목할 모델로 도요타 시에나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카와의 트럭 자율주행도 체결하는 등 오로라의 트럭 관련 자율주행 이니셔티브도 보폭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럭 관련 연구도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트럭 관련해서 자율주행 투자를 많이 하는 아마존으로부터도 2019년에 투자를 받은 바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로라도 아마존 계열로 투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0년 기준으로 자율주행 팀의 도로주행 테스트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소비자 차량을 출시하기에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도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늘린 부분에서는 2019년에 약 7,500마일 정도를 실주행 테스트했는데 2020년에는 18,800마일 정도를 주행시킴으로써 약 2배 이상 도로주행 마일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본 점은, 애플은 2020년에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를 하면서 세이프티 드라이버에 개입이 필요했던 시점이 130건이 있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게 2019년 기준인 64건에 비해서 도로 실주행 거리가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45마일마다 한 번씩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2019년인 118마일마다 한 번씩 개입을 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향상된 것이지만 아직은 개입 수준이나 개입 빈도를 볼 때 조금은 미완성이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루즈나 웨이모에 비해서는 몇 마일당 개입하느냐 이걸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따라가기 힘든 갭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HD맵이나 라이다를 통해서 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크루즈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77만 마일을 작년에 주행하면서 총 27건만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28,000마일 정도당 한 번씩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12,000마일당 한 건의 개입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훨씬 더 좋아진 것이죠. 요즘은 GM이 많이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인데 크루즈의 실력이 생각보다 웨이모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에만 20만 마일 정도를 주행했는데 최근에 크루즈의 CTO인 카일이 얘기한 결과 한 건의 개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GM이 슈퍼크루즈를 내고 있죠. 하지만 작년 5월 울트라크루즈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트라크루즈라는 거는 도심 자율주행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테슬라에 비해서 워낙에 뉴스 볼륨이 약했기 때문에 묻힌 뉴스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GM의 울트라크루즈도 또 하나의 다크호스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웨이모가 라이다와 HD맵 쪽에 우수한 이유는 결국에 이 개입수가 얼마나 적으냐 이걸 비교해보면 되겠죠. 웨이모는 2020년 62만 마일 정도를 주행했고 그 중에 21번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3만 마일마다 한 번씩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웨이모의 값이 28,000마일인 크루즈보다 약간 뛰어난 상태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가 현재 20만 마일 동안 한 번의 개입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볼 때는 크루즈가 웨이모의 성능을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미국 내 잠재적인 경쟁자 중 하나는 리비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루시드겠죠. 그리고 실제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다 보면 결국에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 많이 기대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인한 기술적 혜자, 그것으로 인한 마케팅 포인트, 로보택시나 보험으로 얻는 현금 흐름 등 이것들을 반영해야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테슬라를 수직적 통합을 이룬 자율주행 회사로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 경쟁사는 크루즈나 웨이모, 모비라이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고요. 어쨌든 아마존이 약 10만 대의 딜리버리 밴을 미리 주문했고 배송받기로 예약해둔 기업인 리비안이 지금 현재 약 500억 달러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기대감을 많이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테슬라 에너지 관련 홍보 영상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고 전 SEC 집행부서장인 덕 데이비스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15억 달러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날짜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트윗해온 것, 클럽하우스에서 말한 것 등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아마 SEC에서 메일이 한 통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시장적으로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좀 없고 결국에는 꼭 어떤 벌을 받는다기보다 조사는 받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 대한 트윗을 언제 냈는가,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론이 트윗함으로써 아직 팔지는 않았더라도 가격이 크게 변한 상황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마 SEC에서 이런 실제 팩트와 상황에 대해서 조사는 아마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의 전 중앙은행 부사장이었던 비토르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당시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머스크의 트윗이 시장 가격을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가베를린은 차근차근 이제 생산을 준비해 나가면서 쿠카의 자동화 로봇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대는 밖에 있었고 나머지는 안에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테슬라가 2019
2019년 말 기준으로 4만 8천 명 정도였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볼 때는 7만 700명 정도로 늘어서 약 50% 가까이 직원 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가 좀 무너져가는 상황이었지만 테슬라나 아마존 이 정도는 굉장히 채용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테슬라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직원 수를 많이 늘렸던 곳은 기가 상하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과 크루즈, 웨이모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향은 아마 일시적인 변동성까지는 맞추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기업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오늘 기뻐했다가도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변동성이 큰 기업이고 각자 적당한 포지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번에 설 연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